이 민주당과 같은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국민의힘도 다음 달 1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요. 구정차장님. 네. 친윤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1인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수적 열세로 인해서 원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입법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입법 요구에 좀 맞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그 이철규 의원이 지금 입 후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누가 이 경선을 뛰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집권 여당이라는 이 무게감에 걸맞지 않게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경쟁보다는 오히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이 딱한 사정이 이 원내대표 이 무대응, 그리고 이 뜨겁지 않은 어떤 경선,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찐명 박찬대 의원의 대항마 카드로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이철규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담을 유도해도 거부해야 할 법안이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할을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필요하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야 된다는 비단 이철규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되더라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행정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을 했었을 때 대통령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이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행정부에 부담을 주는 이게 불합리한 법안들을 많이 입법했느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 2월에도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통과시켰었던 지금 그 쌍특검법 같은 경우도요. 이번 2월에 부결되면서 이제 폐기가 된 법안 아닙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요, 이게 부결될 것이라는 걸 알아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시킬 수뿐이 없는 안건들을 계속 올려왔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근데 22대 국회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면 당연히 100번, 1000번 거부권 행사해야죠.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 위하는 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당 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선인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양 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총선 이후에 다시 이 표결을 하자라는 어느 정도의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 한번 그러면 다시 의논해 보자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같은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조사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공수처예요. 이제는 공수처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 이게 얼마나 지금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수사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믿고 지켜봐라.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라.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슬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